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근해 공식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중3 수학의 한 반절을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기인데 실제적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 저기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얘들이 안 알려줘 그래가지고 짜증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을 해줬어요. 초6 때 근해 공식을 그 동영상을 보고 왼쪽에 필기를 해온 거예요. 필기를 해봤으니까 이 필기한 거를 더 자세하게 또 한 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하게. 이해됐나요? 네? 그럼 이걸 설명을 들은 다음에 뭐 봐야 돼요? 근해 공식, 대우고등학교쯤 동아셈 근해 공식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근해 공식 동아셈 같이 띄어쓰고 근해 공식 띄어서 동아셈 치면 이게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시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또 해드려 보면, 자, 하나하나 왜 이걸 해줘? 이게 중3 수학 50%라고. 50%. 어마무시한 거 아니야, 그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중3 수학에 나오는 과정의 이해의 바탕을 넣는다는 거잖아, 그지? 됐죠? 자, 첫 번째, 보라색으로 해야지. 자, 근해 공식에서 근은 근, 답, 해. 정답이라고 했을 때는 맞는 답이란 뜻이고, 답. 여기 있는 게 답이라고. 그럼 이게 뿌리 근자야, 근. 그럼 해는 해설. 그럼 답, 근, 해가 여기에 있는 x축, x1. 요 x축 위에 있는 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식으로, 공통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 근,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뭐라고요?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에 요 x1, x2, x 여기를 끊고 여기를 끊는다. 첫 번째 x, 두 번째 원수. 요 두 점을 구하는 공식을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끌어서 만들었느냐, 만들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근해 공식은 답, 해, 방정식입니다. 그럼 방정식하고 함수의 차이는 뭐냐면 방정식은 무조건 y가 0이에요. 그래서 x1 첫 번째 근을 알파라고 그래요. 알파. 두 번째 근을 베타라고 해요. 베타. 근데 y는 0이에요. 방정식은.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파, 0, 베타, 0을 구하는 거예요. 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두 근이 있든지 이렇게 한 근이 있든지 아니면 근이 없든지 이렇게 돼요. 그거를 다시 그려지면 함수로 치면 이렇게 모든 점을 그리면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공중에 떠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끊어진 점만 구하는 게 x축에 있는 점만 구하는 거를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2차 공식 이거는 방정식이니까 여기다 0을 쓰는 거예요. 0. 그럼 여기에 y는 이렇게 하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미지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x, y, z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점이에요. x는 가로, y는 세로, z는 높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3차 함수까지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알파만 있으면 1차 방정식, 알파, 베타 있으면 2차 방정식, 알파, 베타, 감마 있으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해됐어요? 그래서 A, B, C, D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전부 다 뭐라고요? X라고, X. 그런데 이 X, Y, Z는 변수이기 때문에 계속 변해요. X점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 Y점이 변하고 그거에 따라 Z점도 변하고. 왜? 함수이기 때문에. x, y라는 점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있으면 그 함의 규칙성을 알려주는 게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x점을 규칙적으로 넣었을 때 y점이 어떻게 나와? 그 식을 알려줘. 그게 펑션이거든요. f, 함수. 자, 그런데 또 a, b, c도 미지수인데 이거는 숫자예요. 숫자. 정해진 숫자인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지수일 뿐이에요. 이거는 고정된 숫자인데 안 알려주는 건데 이 x, y, z는 변하는 변수라고요.
변수고 A, B, C는 뭐라고요? 정해진 숫자라고. 그래서 A, B, C는 자, 이 문자 X를 중심으로 XX. 왜? X에 대한 방정식이거든. X에 대한 Y의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X는 변수거든. X하고 Y는. 그런데 A하고 B하고 C는 정해진 숫자인데 안 알려주는 거거든. 그런데 X, 이 첫 번째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X를 중심으로 해서 이 X 외의 것, 이 C, B, A를 개수라고 해. 개수 두 번째라는 뜻이야. 개수 C 하면 동생이거든. 이해되세요? 자, 그랬을 때 AX제곱 BX의 1승 이렇게 나와요. 이건 2승 다음에 1승. 또 C는 CX의 0승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전체 AX제곱은 2차 항, BX 1승은 1차 항, CX0는 0차 항이야. 근데 X0는 1로 생략하거든. 그래서 상수 항이 되면 요 C, 마이너스 C 이 전체를 다 얘기해 주는 거거든. 자, A, B, C도 미지수예요. 알지 못하는. 근데 개수라고, 개수. 개수 중에서 숫자만 나오는 C를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지, 상수항. 그러면, 야, A는 상수 아니냐? 상수 맞아. B는 상수 아니냐? 맞아, 상수. C도. 근데 항 자체가 A만 항이라고 안 하지. AX제곱이지. BX1이지. C지. 그러니까 항 자체가 숫자만 있으니까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숫자만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에서 이 A는 뭐라고? 1차 함수에 봐.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지. 이 최고창 앞에 있는 이거를 기울기라고 해. 기울기. 그래서 이 최고창 AX제곱 앞에 있는 걸 기울기라고 그러고 요 A하고 B를 합쳐서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래서 A가 기울기인데 이 B에 따라서 축이 이 Y축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결정을 한다고. 2차 함수 봐봐.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요거가 요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요 축이 이렇게 돼서 이 기준축이 Y축 오른쪽에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왼쪽에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요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기울기고 요건 축과 관련돼. 축. 그러면 요 C는 뭐랑 관련되냐? Y절편 이것처럼 Y절편. 이것도 Y절편. 이건 기울기. Y절편. Y절편은 뭐냐? C는 요 상수항 C Y절편은 Y절편이니까 X가 0이야. 방정식은 이렇게 Y가 0인데 Y절편은 X가 0이야. 이 0일 때 여기가 C라고. 그러니까 Y를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끊어준다고. 이렇게 Y축이 있으면 Y축을 이렇게 끊어줘. 여기서 요 점이 C라고. 근데 엄밀하게는 뭐라고 써야 돼? 0,C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됐어요? 자, AX제곱 BX의 1승 그 X의 제곱 이렇게 써줘야 돼. 이게 뭐라고? 내림차순으로 썼다고 그래. 차수를. 그러면 X제곱 2차고 이건 1차고 이건 0차인데 이 차수는 뭐냐? 차수는 나아가는 방향이야. 나아가는 방향. 그러면 십진법은 10개씩 묶어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자 1차, 2차, 3차는 어떻게 다르냐? 봐봐. 센티미터 1승은 1차야. 선이야. 그래서 좌우로 왔다 갔다만 해. 한 방향으로. 센티미터 제곱은 면적이야. 2차야. 그래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이 두 방향이 있고 제곱을 해.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야. 자, 센티미터 3승은 3차원이요. 가로랑 세로랑 높이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입체를 만들어.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야. 그래서 세 방향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x라 그러고 이거를 x제곱이라 그러고 이거를 x3승이라 그러고 나가는 방향이 다르죠? 이거는 1차 방정식 1차 함수, 이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거는 3차 방정식 3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면 이게 2차 함수의 일반형, 일반적인 형태로 써놓은 거라고. 자,
235라는 거라면 이게 10진법이야. x는 10인 10진법. 자, 그러면 이거는 2 곱하기 100이야. 그지? 그래서 100 더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5 곱하기 1 나가고 그냥 5 쓰지. 그래서 이거를 10은 x지. 2x의 제곱 더하기 뭐라고 이거는 3, 10이니까 x지. x 플러스 5 이렇게 쓴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여기 y가 있으면 함수라고 함수. 함수는 x를 넣는 거에 따라서 y가 계속 달라져. 그런데 이 y 대신에 여기 0이 들어가면 뭐라고? 2차 방정식이 된다고. y 자리는 강제로 0. 이해됐어요? 자, 그럼 y가 0인 걸 뭐라고 하냐고. y가 0이다. 그럼 y가 0이야. 그러면 위로도 올라가고 안 내려가니까 이걸 x축이라고 그런다고. y가 0이다. y가 0이다. y가 0이다. 그러면 뭐라고? 여기 x축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이해됐어요? 응? 자, x축은 y가 0이야. 그럼 x가 0일 때는 뭐야? x가 0이면 x는 오른쪽으로도 안 가고 왼쪽으로 가는 거고 0이니까 y축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0일 때는 뭐라고? y축. 자, 보시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알파, 베타. 근이 두 개다. 요거. 알파랑 베타. 그러면 쌤, 요게 알파로 하고 이거 베타로 하면 안 돼요? 안 돼. 순서대로 왼쪽이 알파, 베타 이렇게 했어. 규칙을 지켜서. 왼쪽부터 알파, 베타.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아, 내려갈 때 한 번, 올라갈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해서 이걸 중근이라고 그래, 중근. 중복됐다고, 근이.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건 뭐라고? 요거를 알파로 쓸 수 있는 거야. 두 개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두 번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요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게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래. 완전 제곱식. a가 제곱됐다 이렇게. 요거를 안 쓰고 여기다 제곱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근데 허그는 이렇게 x축을 지나는 선이 없어. 그럼 허그는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허수축을 지나가. i라는. 그러면 허그는 어떻게 되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요 루트 안에 판별식 d라고 그러지? 요 d가 0보다 작아. d가 0보다 작아. 음수로 돼. 그러면 허근이라고 그런다고. 자, ax제곱 플러스 c 이거는 뭐라고? 2차 요게 있으니까 함수야. 근데 요렇게 는 0 요렇게 안 되고 요만큼만 있으면 2차 방정식이야. x축 위에 있는 끊어진 x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항상 그것도 점검해야 돼. 여기서 a가 0이면 이게 없어지지. 1차 함수가 안 돼.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 안 돼. 그러니까 조건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a는 0이 아니다 라고 딱 얘기해 준 거야. 조건으로.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이다. y는 뭐라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이게 2차 방정식이다. 2차 함수다 얘기하면 a는 0이 아니다 하는 걸 무조건 알려준 거라고. 그 말 안에. 2차 방정식이면. 자, 2차 함수 1차 함수 됐을 때 1차 함수는 뭐라고? 근이 한 개. 어떤 거든 하나지 무조건. 안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됐을 때 1차 함수도 이렇게 평행이면 없지. 그럼 답 없어. 답을 정할 수 없지. 그래서 불능이라고 그래. 이걸 불능. 또 하나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근이 한 개지. 근 하나. 또 하나도 있어. 이렇게 가는데 이게 겹쳤어. 그럼 이걸 뭐라 그래? 무수히 많다. 부정이라 그래. 정할 수가 없다. 무수히 많다. 그래서 겹치는 건 부정, 평행한 건 불능, 근이 없는 거는 근 한 개짜리 이렇게 돼 있다고. 됐어요? 자, a가 0이라면 이 창이 없어져.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다라는 건 당연한 거라고. 2차 함수에서. 자, 근데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는 y는 x제곱이야. y는 x제곱. 응? y는 x제곱. y는 x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려져서 자, 보통 1차 함수는 이렇게 45도를 가든 뭐든 이렇게 가잖아. 이거는 뭐라고? 산술적으로 올라간다 그래. 계산을 하면 똑같은 비례로 올라가. 산술. 그러니까 여기에 이만큼이나 요만큼이나 얼만큼이나 요만큼이나 전부 다 기울기가 같아. 어디를 캡처를 해도 기울기가 같아. 여기도 그렇고. 가로분의 세로. 가로분의 세로가 기울기거든. 이렇게 가로분의 세로를 하도 기울기가 다 같아. 이걸 산술적으로 간다 그래. 계속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똑같다고. 그런데 2차 함수는 기하적으로 발전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기하적으로 발전한다고. 뭐라고? 기하급수적으로. 뭐라고? 기하급수적으로. 지나서로 폭발적으로 많이 간다고. 수가. 이건 산술적으로.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자, 그런 걸 왜 그러냐면 00 넣으면 11, 2 넣으면 요 정의역은 의미를 확정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항상 같아야 돼. 길이가. 그래가 의미가 있어. 이거는 정해진 거야. 어떤 함수든 다 똑같이. 그러니까 정의역은 바뀌지 않아. 그냥 실수축이야. 이거 뭐라 그래? 가로는 실수축. X축 전체 실수축. 치역은 여기에 y 값을 나타내는 이 식. 요걸 뭐라 그래? 정의역 바뀌지 않는 x를 집어넣었어. 집어넣는 요 식. 요 f. 그게 x제곱이고 그걸 계산한 결과가 y야. 자, x제곱은 뭐라 그랬어? 식. 그 계산한 결과가 뭐라고? y.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0,0 점 하나, 1,1 점 하나, 2,4 점 하나, 3,4 점 하나. 그러니까 이게 x, y 점 하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점 하나. 여기 마이너스 2,4 점 하나. 이렇게 점이 쭈루루룩 있는 거야. 그 점을 쫙 대표적으로 찍은 다음에 연결시켜 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차 함수 보면 이게 y가 0보다 크면 이게 기울기가 0보다 크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532. 그러면 a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시더라도 a가 플러스면 100원짜리가 계속 쌓이지. 에? 플러스면 계속 커지잖아. x를 넣을 때마다. 왜? 이건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1, 마이너스를 넣든 2를 넣든 계속 a가 양수면 계속 올라가지. 돈이. 맞아?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든 플러스를 넣든 뭐라고? 이건 100원짜리가 마이너스 1 넣어도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3 넣어도 플러스 9 되잖아. 그러니까 이 a가 양수이면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놔도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렇게 늘어난다고. 무한대로 커진다고. 자, 마이너스도 마이너스를 제곱해주잖아. 여기 x제곱. 그지? 제곱해주기 때문에 플러스로 계속 간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다 가는 형태인데 요거는 근이 2개고 요거는 1개고 요거는 없을 뿐이야. 늘어나지만. 자, a가 0보다 작으면 뭐라고? 무한대로 작아진다고. 빛이. 맨날 어떤 걸 요걸 플러스로 해놨는데 이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만 돼도 이게 9면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계속 되지. 그래서 a가 음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ax제곱에서 a가 양수이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넣든 마이너스를 넣든 이건 계속 양수가 되지. 이 전체는.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으로 간다고. 이걸 마이너스를 넣어도 제곱 해갖고 양으로 간다고.
근데 AX제곱에서 이 제곱은 X를 어떤 걸 넣는지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간다고. 됐죠?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이면 이렇게 양으로 간다는 거야. 아래로 볼록은 결과적으로 해서 모양새를 본 것뿐이고 양으로 가는 거고 이게 음수면 다 음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 AX점 이거든 A를 지우고 Y는 X제곱 이렇게 보던 A를 곱하던 이렇게 보면 X축에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요게 X제곱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를 가도 부호가 다 플러스가 돼 이렇게. 그래서 양으로만 나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X 값이 거리에 따라서 똑같이 대칭된 거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대칭된 거리가 나온다고. 그걸 활용하니까 알파 베타가 딱 있으면 요 가운데 끈 요거하고 대칭되니까 이 전체 길이를 알아서 반을 나누면 요 축의 X점 Y점 이렇게 되면 P, Q일 때 여기 P점을 알게 되지. 이 알파 베타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 그럼 이 길이가 나와. 베타에서 알파를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요 가운데 점이 딱 나오는 P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이 차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대칭된다는 거예요. 대칭. 뭐를 중심으로? 이 Y축을 중심으로. 이해됐어요? Y축을 중심으로 대칭되고 이거는 뭐라고? 이걸 최소값이라고 그래. 최소값. 이거는 뭐라고 그래? 최대값이라고 그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3차 함수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건 최소값은 아니고 극대점. 요건 뭐라고요? 극소점이라고. 이해됐어요? 요건 뭐라고요? 극소점. 여기는 극대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최소값은 알 수 있지만 최대값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왜? 실수 전체 범위라. 근데 알 수 있을 때가 있어. 왜 그러냐면 x하고 y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려져서 최대값 최소값 모를 줄 알았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래. 그러면 여기 값 구해야 되고 요 값 여기 값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최소값 꼭지점 값 구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쳐 보이면 여기에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서 요 색깔로 안 바꿨구나 내가. 가려지네. 요만큼이 y값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최대값은 여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이거일 때예요. 최소값은 뭐라고요? x가 요거일 때예요. 이렇게 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범위를 정해주면. 근데 범위를 안 정해주면 알 수가 없지. 최대값은 알 수 있지만 최대값도 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거 봐. 날짜를 이 날짜부터 이 날짜까지 정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해야 되지. 맞아요? 그럼 최소값은 이거지. 최소값은 이거야지. 최소값 최소값이 이 극점이 아닐 수도 있어. 날짜 정하는 따에 따라서. 됐죠? 자, 다시 한번 해줘요, 이거. 부등식의 영역에서 이렇게 x와 y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주식값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건 오늘이에요, 오늘. 이건 하루 전, 여기 이틀 전, 이건 3일 전, 여기 4일 전이에요. 이해됐죠? 이게 오늘이에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틀 지날 때 꼭지점이에요. 3일 지나고,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칸 지났어요. 5칸. 그죠? 그럼 잘못 그렸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5칸이었는데. 왜? 대칭돼야 되니까. 여기 몇 칸? 하나, 둘, 셋, 네 칸이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칸. 이것도 4일 지나야지.
여기는 4칸. 그러면 5, 5일, 6일. 그럼 6일 지나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오늘이니까 1일, 2일, 3일, 마이너스 3일 전. 3일 전부터요. 3일 전부터 6일 후까지 금액 중에서 어떤 게 더 비싸요? 이렇게. 그러면 3일 전 가갖고 금액하고 6일 후 예상되는 금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6일 전에는 얼마고 얼마니까 차가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근데 3일 전하고 6일 후에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그 주식 가격이 쌌어요? 그럼 여기 해야 돼. 이틀치 가격이 얼마로 제일 쌌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1, 2, 3일 후하고요. 6일 후까지 했을 때 얼마예요? 그러면 요거는요. 이 가격이고요. 6일 후는 이 가격이에요. 이렇게 알려줘야 돼. 이거보다 더 낮은데 요 범위에서는 최소값이 이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차 함수에 이거는 극소값. 이렇게 쓸 땐 극대값이야. 그죠? 그런데 최소값, 최대값이라 할 때는 이것도 최소값, 이것도 최대값 될 수 있다는 게 이 날짜에서 이 날짜만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이 되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y는 2x제곱에서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2가 있죠. 2x제곱 1보다 크죠? 1은 거의 45도 각도로 가요. 기울기에서 1차 함수에서 이렇게 45도로 하면 이게 1일 때 1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1분의 1이니까 1이 되죠. 2차 함수도 이렇게 그리면 여기를 지나가요. 이렇게. 왜? 2차 함수 y는 x제곱부터 1 넣으면 1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 1을 보면 이게 기울기가 45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1을 안 가요. 이 2는 1일 때 뭐가 가요? 2가 가야 돼요. 하나를 보면. y는 2x제곱은.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야지. y는 2x제곱은 이렇게 2를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y는 2분의 1일 때는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요만큼만 가야 돼요. 2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2x일 때는 이게 폭이 두 배로 줄어들어요. 2분의 1일 때는 2배로 넓어져요. 이렇게 넓어진다고. 그러니까 a가 기울기인데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기울기죠. 이렇게 기울기. 그죠? a가 기울기인데 숫자가 크면 폭이 팍팍팍팍 변해요. 폭이 좁아서. 숫자가 거의 무한대가 돼서 크면 거의 y축이 붙어요. 이렇게 딱. 이해됐어요? 근데 이건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은 또 이 반, 8분의 1 반, 거의 0에 가까우면 y축가 같이 누워요. 거의 0에 가까워지면. 그래서 폭이 좁아지고 a 기울기가 작으면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아주 작으면 이건 무한대로 작아지면 거의 x축에 누워요. x축 근처에 붙어가지고 거의 기울기가 0이에요. 이해됐어요? 요거는 뭐라고? 폭이 좁아지면 거의 y축에 붙어가지고 기울기가 무한대예요. 거의 무한대. 이거는 작으면 이 무한대분의 1이 돼서 x축에 붙어서 거의 0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y는 ax제곱 플러스 c는 0에서 요거는 0,c예요. 0,c 요거 절편. 요 알파 베타는 요 y는 ax제곱 bxc의 요 x 두 개. 알파하고 베타 x 두 개예요. 두 개. 요게 x축으로 끊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걸 할 때 y가 0이면 y가 0이니까 y가 0이에요. y가 0. 그럼 여기에요. 여기. 위로도 안 올라가고 아래도 안 올라가니까 y가 0이면 x축. x가 0이면 요거예요. 왜? x가 플러스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되고 가운데니까 y축이라고.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하고 c를 이쪽으로 놓으면 마이너스 c죠. 그쵸? 마이너스 c. 뭐 ab가 있다면 cc 더해도 되죠? a 플러스 c는 p라면 여기다가 빼기 c를 하고 여기도 빼기 c를 해줘 똑같이. 그러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없어지죠? 왜 없어지냐? 3 빼기 플러스는 생략되고 3 빼기 3이랑 똑같으니까 없어지죠? 여기 플러스가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똑같은 거를 도해주는 것인데 이거 없어지니까 여기는 플러스 c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꼭 마이너스 c가 된 것 같잖아요. 그걸 이항이라고 하는 게 이항. 이해됐어요? 원래는 뭐라고요? 항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없어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c만 남으니까 이 플러스 c가 꼭 이쪽으로 이사가서 마이너스 c로 부호 바뀐 것처럼 보여서 이항하면 부호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항이라고. 이거 제 손입니다. 양변을 a로 나눈다. 그러니까 자, 양변을 a로 나눈다. 이거 왜 나오냐면 2차 방정식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이렇게 a로 나눠주는 게 왜? 는 0이라고. 여기는 는 0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a분의 0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0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양변 나누면 이게 앞에 a가 없어지고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돼요. ax제곱 bx에서 c는 이쪽으로 이항했죠? 맞아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근의 공식을 하려면 이 y를 뭘로 바꿔야 돼요? 0으로 바꿔야죠.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이니까 답근에는 x축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c하고 ax제곱 bx 요거만 있죠? 맞아요? 그걸 양변을 뭘로? a로 나눠줬죠? a 이것도 전부 다. 그럼 이건 약분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x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온다고. x제곱의 개수를 왜 나눠주냐면 근의 공식을 할 때 완전 제곱식에서 요 아무것도 없으면 더 편하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게 0이기 때문에 양변을 나눠줘도 0 똑같기 때문에 편하게 x를 나눠줘.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요걸 완전 제곱식으로 보려면 요 뒤에 있는 요 개수를 반으로 나눠서 여기다가 써줘야 된다고. 두 개. 뭐라고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게 있으면 근의 공식을 해야 되니까 이걸 0으로 두고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서 근의 공식을 만들려면 여기에서 ax 제곱 플러스 bx 하고 그죠? 이걸 넘어가서 이항해서 이게 마이너스 c가 되죠? c는 0이니까 맞아요? 그런 다음에 양변을 다 뭘로 나눠요? a로 나누니까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려면 요거를 2로 나눠서 밑에다 써. a분의 bx인데 요거를 2로 나누면 a분의 b에다가 나누기 2죠. 나누기 2는 a분의 b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죠. 맞나요? 그러면 2a분의 b를 여기다가 2a분의 b 이렇게 두 번 쓰는 거라고. 그럼 이걸 곱한 거는 더하기 요라고요.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x고 플러스 2a분의 b니까 결국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죠. 그런데 이걸 더해줬으니까 이걸 다시 빼줘야죠. 더한 만큼은. 그러면 요거를 곱해주면 2a분의 b제곱은 4a제곱 b제곱이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이항해줘야 돼요. 요 마이너스. 이거 더한 거고 이건 빼준 거니까.
이해돼요? 왼쪽에 요거. 자, 다시 x제곱 axb의 x를 요 앞에 x 개수 앞에 있는 요거를 나누기니까 곱하기 2분의 1에서 밑에를 두 번 써줘. 그게 여기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잖아. 꼭지점. 축의 방정식. 그런데 이렇게 이걸 더해주기만 하면 안 되고 빼줘야지.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으로. 그럼 이거를 저쪽으로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 a분의 c가 있고 뭐라고? 더하기 4a제곱 b제곱 이렇게 나와. 맞나요? 그러면 요거를 통분해야 돼. 통분. 그러면 4a제곱이니까 여기다가 4a를 곱하니까 4a제곱, 여기다가 4a 이렇게 곱하면 앞뒤를 아래 위에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 상관없죠.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이걸 한꺼번에 같이 써주면 4a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됐어요? 이렇게 되면, 자, 이거 보시면,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1차항의 개수, 요 1차항의 개수를 곱하기 2분을 해서 양변 밑에다가 해갖고, 이렇게 양변의 밑에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갖고 제곱해서 위에를 쓴다고. 됐어요? 그러면 a제곱은 x제곱이고, 요게 완전제곱, 거듭제곱식, 완전제곱식이에요. 그래서 x-a가 두 개 있으면 이렇게 해서 완전제곱식이에요.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좌변은 완전제곱식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 이게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왜? x 플러스 2분의 b 하나, 두 개. 그래서 제곱. 근데 이걸 곱하면 요거는 x제곱. 요거 하면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러니까 다시요. 이거를 x제곱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쭈르륵 해서 나와요. 이렇게 x제곱 2a분의 bx 2a분의 bx 4a제곱 b제곱. 그러면 요건 뭐라고? 2a분의 b 2a분의 b면 2a분의 2b지. 요거 xx 두 개 하면 2a분의 2b지. 그러니까 2가 약분되는 a분의 bx가 나오지.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분의 2b니까 이게 약분되고 a분의 bx가 나오는 거야. 그럼 아까랑 똑같잖아. a분의 x. 자, 그래서 이것도 또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요 앞에 있는 a분의 bx를 나누기니까 곱하기 2분의 1에서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x제곱. 그걸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셈 공식으로 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인데, 그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요 6을 반으로 나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죠. 그럼 반으로 나누면 여기도 3이죠. 3, 3은 해서 여기다 9 쓰면 된다고. 그러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 있네 9가. 그러니까 더하고 뺄 필요가 없네.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에서 요 a분의 b를 뭐라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y제곱은 x랄 때 여기다 루트 씌우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죠? 이거는 2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y는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나오죠. 이거 배웠죠? 왜? 거듭제곱에서 처음에 이게 3이면 여기는 뭐라고요? 루트 3. 이거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3인 경우에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배웠죠? 그것처럼 요거 제곱이죠? 맞아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y제곱,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쓰이면 되죠. 됐나요? 응? 그러면 요 2하고 요 2분의 1은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면 남는 게 x 플러스 2a분의 b만 남죠. 여기는. 됐어요? 그러면 는 하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 4a 제곱 루트 4a 제곱 분의 요 b제곱 마이너스 4a는 루트 d 이렇게. 근데 요거는 4는 2로 나누고 a제곱은 a로 나누죠.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써보면 요거를 x 플러스 2a분의 b가 여기는 있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x만 남겨놓고 이걸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한꺼번에 2a로 한꺼번에 써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는 근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막 계속 계산해 주냐? 이 계산 과정을 다 알아야 된다고. 아마 2차 함수 풀어보든지 해봤으면 와 완전 제곱식 하는 거 필요하구나 알았죠? 어? 이거 계산하는 거 해야 되는구나 알 거라는 거지. 어떤 게 네모 제곱이 세모면 2분의 1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2분의 1 하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세모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요렇게 됐을 때 루트 y 루트 x 제곱 하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생긴다고. 이렇게 왜? 요 y를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생겼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x 이거 배웠죠? 제일 처음에 거듭제곱 근 할 때 뭘 할 때 4의 거듭제곱근은 뭐뭐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다. 이거 배웠죠? 그거 할 때 나온다고. 왜? 이게 대칭이라 오른쪽에 한 개, 왼쪽에 한 개 있다고 이렇게 근이. 거꾸로 해도 그래요. 거꾸로 해도 이거의 근은 오른쪽에 한 개, 왼쪽에 한 개 있죠? 대칭 이동해도.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근해 공식이 이게 x 플러스 2a분의 b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통분을 해가지고 근해 공식이 나오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넘기면 마이너스 2a분의 p야. p 여기가 p점, 여기죠. 요구점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점에서 요만큼 오른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왼쪽으로. 그럼 요게 뭐냐? 이 P점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똑같은 거로 이거 왼쪽으로 뻗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 요 점이 P점이야. 요 점 Y점이 Q점이고 그러면 요만큼은 어디냐? 아 이거는 2a분의 플러스 d야. 그럼 이만큼은 얼마큼이냐?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d 만큼이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딱 대칭되는 거라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b제곱 마이너스 요거 오른쪽 왼쪽이 이게 0보다 작아. 이거 작아? 그러면 불가능하지. 거리가 0보다 작은 거 없지. 이게 어떻게 0보다 작아? 거리인데 그치? 이만큼 거리를 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0보다 작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게 허수. 이게 0보다 작으면 허수라고. 거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두하면 실근 두 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봤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이 p쪽, 요 p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플러스 d만큼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d만큼도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두 개가 생겨. 2a분의 플러스 d만큼 2a분의 마이너스 d. 요거는 d가 0이야.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d 요 안에 있는 d가 다 0이니까 이거 사라지지 0으로. 그치? 그러니까 없지.
그러니까 점에서 오른쪽으로도 안 가고 왼쪽으로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중근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뭐가 0이라고? 이게 0이야. 이게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곱은 0 이렇게 돼 있어. 0. 이걸 뭐라 그래? a제곱은 0. 완전 제곱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중근은 이 판별식, 이 d가 0이다. 라는 뜻이야. 허근은 이 d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로 된다. 거리인데도. 그러니까 실근에서는 표시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판별식이라고 d. 대문자로 써줘. 대문자 d. 자, 이렇게 x-2a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요거를 루트 a분의 b는 어떻게 하냐면 루트 a분의 루트 b 이렇게 나눌 수 있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거 루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고, 요거는 4a는 2a 곱하기 루트 2a 곱하기 루트 2a 곱하기 2a가 되지? 맞아? 그러면 이런 건 루트 ab는 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되지?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그러면 이거는 루트 2a 곱하기 루트 a로 가죠?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두 개면 실수로 빠지죠? 그래서 2a 이렇게 빠진 거야. 그래서 요거는 2a로 나오고 2a분의 루트 d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되세요? 응? 그런데 사람들이 쓸 때 요렇게 써놓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하고 플러스 2a분의 요 b제곱 마이너스 4x를 루트 d로 하면 이거 d 한 개,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는 똑같아 쭉 하고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써놓은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복호 동순이라고 그래. 그런데 2a 3분의 2 3분의 1 하면 도할 때 요거 같이 쓰지. 3분의 2 더하기 아니면 뭐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 그럼 어떻게 써? 5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2a분의 플러스 루트 d 한 개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쓴 거라고.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이 분수 위에 있으면 5분의 2도 계산하고 5분의 1도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질문한 거? 자,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라는 근의 공식이 나온 거지. 자,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알면 완전 제곱식은 당연히 알아야 돼. a제곱. 그러면 x제곱에서 x제곱하고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무슨 차이예요? 이거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네? 자, 이거는 y는 x제곱 이렇게 0,0을 요 0 넣으면 0 나오니까 0,0을 통과하는 거고, 요거는 y는 x제곱에서 알파만큼 x를 대신에 알파만큼 평행이동한 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야. 여기까지. 요 점은 여기까지, 요 점은 여기까지 똑같은 거리로. 자, 그래서 요렇게 평행이동하니까 요것도 중분이야. 중분 영수계 이것도 중분이고. 그런데 이 d 여기 안에는 d가 마이너스가 되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하고 루트 2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 마이너스 1 곱하기 2로 해서 요걸 i라고 정의를 해서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런 걸 배워. 엉뚱한 걸. 근데 이게 말도 안 되지. 똑같은 i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돼야지. 마이너스 곱해도 플러스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안 되지. 똑같은 걸 제곱했는데. 그 엉뚱한 걸 상상해서 이걸 허수라고 가르쳐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은 허수다라고. 자, 그래서 이 루트 마이너스를 허수에 이렇게 공중에 떤 거라. 근데 중학교 과정은 안 가르친다고. 이 루트 안에는 전부 다 양수만 있어야 돼. 중학교 거는. 됐어요? 자, 이 d는 판별식이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그래. 그런데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완전 제곱식에서 아까 나왔지? x 플러스 2a분의 b 그치? b의 제곱 p, q 플러스 q
y는 이게 p, q라고. 그래서 p점 추계방 정식에서 오른쪽으로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만큼 또 2a-b에서 왼쪽으로 2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만큼.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준 거야. x-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는 x-1. 그럼 여기 들지? 여기다 1 넣으면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넣으면 0이지. 그지? 그러면 알파 베타가 어디야? 0되는 x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는 1이지. 이거는 1.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 3이 아니라 1. 여기서는 뭐라고? 부호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거는 뭐라고? 3. 이게 맞지. 근데 이거는 뭐라고? 여기는 0 돼야 되니까 1.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알파 베타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걸 계산을 하니까 x제곱 곱셈공시로 이건 3x 이거는 마이너스 x 그러니까 2x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 맞죠? 자, 이거는 어떻게 또 계산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여기는 xx 곱하면 요 x제곱 되죠? 여기 3, 1 약수로 하면 이게 플러스 돼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그러면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이 곱해줘야죠. 그러면 x 플러스 3이니까 이걸 0 만들려면 마이너스 3이죠.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0 만들려면 1이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요게 요거야. 여기 알파 베타는 알겠어. 여기 알파 베타는. 어? 그렇게 안 한다고 했지? 알파 베타 맞죠? 알파 베타 넣으면 요걸 근해 공식으로 넣으면 2a, a는 여기 1이죠. 2a분의 마이너스 b 요거죠. 2의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뭐죠?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 a는 뭐죠? 1 c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4, 3, 12가 되죠. 그러면 4하고 도하니까 16이 되죠. 맞아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인데 루트 16은 4로 나오죠. 그래서 4로 해요. 그럼 두 개죠.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4면 2분의 2죠. 2분의 2니까 1 나오죠. 한 개는. 또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맞춰서 다 해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라고요? 근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통달을 하게 되면 이 3학년 교육과정에 나오는 모든 걸 다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달하면 반 정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되게 보셔야 된다는. 안타까워서 얘기들이. 왜?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을 다 완성했다라는 것은 중3 거를 이해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